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또 외교 안보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김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른 특검을 주장하면서 이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이제 수사가 종료가 됐지만 남은 과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그리고 2차 종합 특검 추진 가능성을 제기하고 강력하게 또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특검이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발표가 됐던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의원님 소회를 좀 들어볼까요? 내란 수사 결과가 아니고 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네. 종합해서.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일단락을 이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제 사법 과정에 맡겨두고 나라가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국민의 여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당리당략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 특검, 2차 특검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보다는 국민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두 개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개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이번 주 중에 협의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특검 추진 여부와 그리고 수사 방향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경찰의 수사에 정부 여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리고 또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어떤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가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네. 특검을 하기에 필요한 어떤 보충성, 예외성의 이 조건을 다 충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런 예외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특검을 마구잡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런 어떤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서로 이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로 다른 특검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의원님 전공 분야이신 외교안보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방긋이 웃으셨어요. 야, 갑자기 마음 편해집니다. 네. 오늘 한미 외교 당국이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공조 회의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열었어요. 네. 그런데 회의 주체와 참여 범위를 둘러싸고 통일부가 불참을 결정을 했고, 네. 또 회의 명칭도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명칭과 주체를 둘러싸고 갈등이 이제 외교부와 통일부가 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어떻게 조율해야 될지, 또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엄중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저렇게 분열하고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정부가 보인다는 게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저걸로 과연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저 정부가 지켜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통일부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공조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뭘 긴밀히 얘기해야 되냐면, 한국도 새 정부고 미국도 새 정부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그런 협의가 없었으니까 과연 북한의 비핵화는 어떻게 이뤄가야 될까? 그다음에 당장 이제 내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미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미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뭐 이게 지금 사실은 남북은 지금 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금 빨리 우리가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해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런 협의를 외교부가 이제 미국의 국무부하고 지금 진행해 가는데, 당연히 통일부가 관계부처로 참석해서 외교부를 지원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한 목소리가 돼서 해도 지금 뭐 될똥말똥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정부 전체적으로 외교 원팀으로서
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이제 그 불안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조금 우리 정동영 장관님께서 전체적인 국익을 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원자력과 조선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등 합의된 사안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전략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팩트시트이 발표된 다음에 뭐 핵추진 잠수함이 다 된 것처럼 뭐 농축 원자력이 이제 다 할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좀 과대 포장해서 선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미국 행정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장기적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저걸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네. 오랫동안 이렇게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건 뭐냐 하면 이 농축 재처리와 그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분야별로 뭐 TF는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TF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미국과의 협의지 않습니까? 미국과의 협의를 전담할 협상 대표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협상 대표 중심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 측에 이 협상 대표의 이 카운터파트가 될 누군가를 임명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정부의 그 포인트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협상 대표가 우리 정부를 대표하고 해서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계속 이끌고 가야 네. 어떤 결론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구조를 빨리 만드는 것. 아마 이제 이번에 위성락 그 실장도 미국에 가서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신 이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교 관련 법안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당연히 네. 의외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법안이에요. 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이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네. 발의하신 계기 그리고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같이 좀 들어볼까요? 뭐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사실 외교안보 분야도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고 이건 뭐 상임위도 없고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관심을 기울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네. 작년에 이제 인천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이 자동차 관리법상에 자동차 등록 원부가 있습니다. 네. 그 원부에 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의 경우 어떤 배터리를 쓴다고 이렇게 실명으로 어떤 배터리 실명을 기재하게 하면 네. 그러면 훨씬 배터리 안전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조사인 제조사를 거죠? 알게 되면 네. 예,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좀 더 좋은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장착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 회사도 이 차에 내 배터리가 간다는 게 다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신경을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배터리 실명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거의 뭐 한 1년여 만에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이번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노력했는데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또 대표 발의하신 법안 하나 더 살펴보면요. 국제개발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법안인데요.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좀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국제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면 어떤 모니터링 방식이 어떻게 좀 보완되면 좋을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외국에서는 우리를 다 선진국이라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이 됐다는 건 그만큼 이제 여러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 도와줄 의무도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외 원조 예산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많은 그 원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DA 사업을 해외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해외에서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되는지 누가 확인을 제대로 하는 네. 게 없어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제외 공간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에서 보통 이런 원조 사업이라는 건 뭐 수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좀 지방에서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좀 가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좀 서울에 보고를 해라.
그러면 서울에서는 이제 그 각 이제 이 총리실이라든가 우리 기재부라든가 우리 외교부라든가 이런 상부 기관들이 그걸 받아서 그 사업을 재평가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계속 할 건지도 결정하고 뭐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왕왕 이제 그렇게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ODA 사업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좀 발견해서 그런 걸 많이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지금 외국 사람들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잘 도와주고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도 뿌듯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해외 원조로 쓰이는 돈이 제대로 쓰이게 만드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외통위는 통과했고요. 본회의 통과 전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 통과되면 네. 이것도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이제 법이 돼서 아마 우리의 해외 원조도 훨씬 지금보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ODA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이시고 외통위 이제 간사로 올해 또 1년 동안 의정 활동을 열심히 이제 해 오셨습니다. 네. 되돌아보면 올해 1년 동안 어떤 부분이 가장 보람이 있으셨고 또 아쉽다면 어떤 기억되는 장면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물론 작년 말에 이제 뭐 계엄 사태 때문에 한 해 동안 아주 국민들이 많은 고통도 겪었고 힘들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네. 지금 정상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도 이제 새 정부가 시작하면서 한미 간에 이제 처음 네. 한미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 협상 MOU도 맺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갈 방향을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코치하고 이런 거 했던 게 좀 보람된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외교가 올해 그렇게까지 큰 이제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만 그렇게 막 김칫국 외교에서 너무 과장되게 성과를 하고 이런 건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좀 외교가 되도록 올해 노력을 했고 그런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 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올해 미흡했던 점 같으면은 사실 지금 팩시트하고 관세 MOU 이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큰 영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네. 아직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지금 뭐 산업 공동화라든가 우리 지금 벌써 환율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정부에서 지금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한테 설명하게 하는 것 그게 아마 첫 번째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올해 이제 마무리 좀 어떻게 뭐 지으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이제 새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집중하고 싶은 의정 활동 계획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네.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2주는 아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악법을 갖다가 이제 상정하게 되면 또 저희 거기에 대해 대응하느라고 그냥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내년 한 해도 제가 이제 국회에 온 이유는 우리 국민들하고 외교를 잇는 임쇠가 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역할에 이제 충실하면서도 또 제 모토가 건강한 정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가 건강한 정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 한 해도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올 한 해 남은 2주 동안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국회 방송에 자주 출연해 주셔서 바쁘신 와중에도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건원 국민의힘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